지수의 상승부를 보는 마음도 편치가 않네요. 현재 9시 42분 구간 양시장은 0.5% 안팎의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더 많기는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이런 흐름이 좀 유지될지 이쯤에서 작전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감독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작전 타임 어떻게 잡으셨나요? 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에 삽입된 노래가 하나가 있죠. 뭐요? 예, 그래서 오늘 많잖아요. 작전명은 너무 많잖아요. 예, 걱정 말아요 1900선이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시장 분위기가 아직은 노래 부를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좀 보세요. 예, 가끔 1988이요? 예. 즐겨 보시는 것 같아요. 동시대라기 해서 네. 예, 가끔 봅니다. 저는 그 드라마는 안 보는데 OST는 굉장히 즐겨 듣습니다. 그 걱정 말아요 그대 이 부분을 좀 바꿔서 걱정 말아요 1900선 해주셨는데 1900선을 지켜줄 거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일단 뭐 연초 시장에 그 지난 한 주간 동안 흐름을 보면은 사실 뭐 글로벌 증시가 다 안 좋았으니까 뭐 우리나라만 독야청청할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고 또한 이제 그 악재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사실 뭐 새로운 건 별로 없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뭐 상당히 경기 상황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어려울 것이다. 뭐 다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위안화 평가절하라고 하는 부분도 지난해 여름을 생각해 보면 아주 새로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또한 이제 국제유가도 뭐 제가 가끔 이제 20불 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사실 이것도 뭐라 그럴까요? 충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언제 오를 거냐가 문제이긴 한데 사실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뭐 말이 안 되게 어려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는 주가 조정이라고 한다라면은 뭐 결국에는 약간의 좀 희석화되는 그런 부분만 나타나도 증시가 좀 반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한 1900선 내외가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뭔가 오늘 작전명만큼이나 투자자분들을 좀 토닥토닥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구성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체크포인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체크포인트는 3개입니다. 코스피, 4분기 실적, 그리고 유가입니다. 첫 번째로 코스피입니다. 현재 1900선 약간 위쪽에서 움직이네요. 네. 일단 뭐 코스피라기 하기보다는 한국 증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코스닥은 사실 연초 대비했을 때 나쁘지 않고 코스피 시장도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사실 뭐 워낙에 연초 시장 수익률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낙담을 하고 계실 텐데 글로벌 증시로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와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는 낫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시면 2010년도 올해 이제 그 한 주간의 거래일이 이제 지난주에 끝이 났는데 한 주간의 주가 상승률을 보니까 사실 코스피 지수는 뭐 한 2%가 조금 넘는 지난주 어제까지 보면 아까 3% 정도 빠진 것 같고요. 반면에 상해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뭐 한 10% 가까이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현재 뭐 지금 차트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림에서 이게 보시면, 지난주 글로벌 증시가 거의 다 빠졌나요? 네, 뭐 오른 국가는 헝가리. 네. 아주 조금 그러니까요. 올랐고요. 나머지 이제 상해 종합 주가지수 한 10%대 그밖에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한 7% 가까이 빠졌고요. 그리고 나스닥이라든가 뭐 미증시도 마찬가지. 그리고 보시다시피 좌측에 있는 코스피 지수는 불과 한 어제까지 한 3.6% 정도 빠졌고 지난주까지 보면 한 2%대 초반 정도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잘 버텼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개별주를 포함해서 연초에 수익률이 워낙에 안 좋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하락했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히려 국내 증시가 이렇게 잘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재료가 별로 없고 또한 이제 지난 12월 달에도 워낙에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주가 하락률이 미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 것만 놓고 보면은 너무 아픈데 또 딴 쪽에 여기저기랑 비교를 해보니까 또 괜찮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 4분기입니다. 실적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일단 뭐 대외 변수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뭐 그로 인한 주가 조정도 분명히 당연합니다만 제가 아마 지난주 이 시간에 그 4분기 우리나라 어떤 실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워낙에 실적 전망이 안 좋으니까 그나마 삼성전자라도 실적 발표를 해야 좀 뭐 오르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시면 전체적인 유가증권 시장의 현재 코스피의 어닝 서프라이즈하고 어닝 쇼크의 어떤 빈도를 지금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은 건데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된 부분이 매년 4분기입니다. 맨 좌측이 2010년도 4분기이고요. 가장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14년도 4분기. 뭐 이제 올해 4분기는 아직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수치가 나올 겁니다. 대체로 어닝 쇼크네요, 4분기는. 네, 4분기는 뭐라 그럴까요? 특별 비용이 좀 많죠, 기업별로. 예를 들어서 상여금을 지급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뭔가 안 좋았으면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좋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로 그 다음 분기, 즉 매해 1분기의 실적 자체를 보게 되면은 빠르게 또 개선세를 보이거나 아니면은 안 좋아지는 수치가 또 개선세를 빠르게 보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반작용을 기대해 본다라면은 현재 어떤 시장 시각보다는 네. 지금의 어떤 4분기 실적 발표 이후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주가 하락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연초 시장 1월 달에 주가 상승률이 나타났다 볼 수 있겠는데 좌측은 코스피고요. 그리고 우측이 코스닥입니다. 왜 1월 달에 중소형주 자꾸 얘기하는지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은 1%가 조금 안 되는 약 한 0.9% 되고요.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은 약 한 3.7%입니다. 2011년도 이후의 통계 자료니까 매해 이렇게 똑같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올해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최근 몇 년간에 있어서의 연초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고 안 좋은 뉴스들이 더 많은 한 해가 되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큰 상승률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어느 정도 이제 항상 4분기에 안 좋았던 부분 자체가 선반영되고 그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발표가 되는 1월 중순 이후에 주가의 어떤 회복 구도를 그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의 주가 조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어떤 조정 자체가 조금 마무리된 이후에 주가의 어떤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물론 한 주밖에 안 지나긴 했는데 지난주에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잘 버텼잖아요. 또 같은 선상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가요. 네, 유가도 그렇고요. 위안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안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의 좋아질 수 있는 반작용이 될 수 있는 업종을 좀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사실상 30불대 한번 깰 수도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지금의 어떤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위안화의 평가 절하 문제잖아요. 그렇죠. 간밤에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증시가 그나마 조금 오르고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위안화의 어떤 고시 환율 자체가 12일인가요? 만에 조금 올랐다.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혜 업종을 찾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인 구간에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강세를 기록했던 업종군들을 보게 되면 생활용품,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화장품 업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좋았던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어떤 상대적인 강세 업종이고, 그 밖에 이제 유틸리티라든가 음식료, CJ그룹 포함한 이런 쪽의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이 조금 오름폭을 나타내거나 상승으로 돌아선다라면은 위안화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유가라든가 지금의 어떤 움직임과 조금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 이러한 어떤 수혜주를 찾는 것도 지금의 어떤 증시 조정에서 조금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소비자 쪽이 상당히 좀 좋았네요. 네. 그러면 전략의 접점을 찾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마지막 체크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결국에는 수혜 업종이라든가 종목을 찾는 것이 지금으로서 가장 또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4분기 실적이 대부분 다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 정화 떨어진 다음에 이제 나중에 좀 사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라든가 위안화 평가 절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주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시장 전략상으로 보면은 결국엔 1900선 이하 쪽에서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자꾸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진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수혜 종목군들을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서는 역시 외국인이 돌아서면
되면 뭐 좋겠습니다만 결국에 현재 1900선 이하 내지는 그 부위대 뭐 PBR 1배 미만 그리고 PER 지수로 봤을 때도 10배 내외권역이라고 볼 수 있는 뭐 1880선 내외권역인데 뭐 이 정도 포인트에서 국내 기관이 매도로 강력하게 반등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어떤 매수 반전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환율 얘기해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좀 체크를 네. 할게요. 위안화는 그런데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상승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또 어제 같은 경우 그런 부분하고 맞물리면서 자동차나 또 의류 관련주, 의류 OEM 관련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같이 좀 약간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안화와 원달러. 예, 결국에 이제 그 원달러 환율 자체가 뭐 몇 년 이래 최고치까지 올라서면서 뭐 1,200~1,3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자체는 사실 이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주를 찾다 보니까 그러면 수출주가 올라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결국엔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 분명히 제가 볼 땐 움직이긴 하겠는데 네. 이러한 종목들이 어떤 추세를 잡아가면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이라면은 당연히 지수가 1900선에 멈춰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현재 어떤 상황상 단기 반등은 제가 볼 땐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들 업종군들이 과연 시장을 이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만큼 시장이 강세로 반전되고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냐라고 본다라면은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경기와 관련되는 부분도 그렇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경기 둔화라고 하는 부분까지 크게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결국에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체적인 교역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면은 네. 과거와 같이 환율 효과로 인해서 수출주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국면은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지금의 어떤 단기 전략상에 있어서의 네. 뭐 어느 정도 트레이딩으로서는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어떤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나가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전 타임 가져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의 작전명은 걱정 말아요 1900선입니다.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는 좀 1900선 이하에서는 매수권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좀 수혜주들,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 흐름을 나타냈을 때 소비재 쪽으로 좀 관심 갖기를 권했습니다. 지수는요, 1900선 이하에서는 비중 확대, 또 기관이 사고 있는 업종들 위주로 관심 갖기를 권했습니다. 네, 현재 9시 30분 구간 지나가면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확실하게 좀 가닥이 잡힌다는 점 특징, 수급적인 특징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또 단기 투자 성향이고요. 어떤 분들은 또 중장기로 종목을 보시죠. 이렇게 투자 성향이 다른 분들께 같은 조언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면은 또 수익으로 가는 길이 보일 겁니다.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